오늘 TMI 영상으로 알아볼 라이더는 헤이헤이 라이더 5번째 작품이자 트럼프 카드를 모티브로 한 라이더 가면라이더 블레이드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4년 1월 25일부터 방영한 작품으로 현대에 되살아난 언데드라는 괴인들을 다시 봉인하기 위해 켄자키 일행이 가면라이더로 변신해 그들과 싸우고 라우즈 카드로 봉인하며 세상을 지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만 년 전 봉인되었던 불새 생명체 언데드가 어떠한 사고로 인해 현대에 되살아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보드에서 라이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고 이를 신임사원 켄자키 카즈마와 선배 타치바나 사쿠야가 가면라이더로 변신해 언데드와 싸워나가며 やっぱり一流だよな立花さんは。俺はまだ足元にも及ばねえや。 싸움 속에서 만난 아이카와 하지메, 카미조 무츠키와 함께 가혹한 운명에 맞서 사람들을 위해 싸워나가는 게 주된 스토리입니다. 블레이드에 등장하는 괴인들을 일컫는 단어로 볼레이들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선조로 53채의 언데드들은 자신의 종을 번영시키기 위해 배틀파이트라 불리는 배틀로얄을 벌이게 됩니다. 이들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죽지 않았기에 죽지 않는다는 뜻에서 언데드란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앞서 설명하듯 배틀파이트는 언데드들이 자신의 종을 번영시키기 위해 지구의 지배권을 걸고 벌인 배틀로얄로 싸움에서 패배한 언데드는 모노리스가 라우즈 카드에 봉인하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언데드에게는 통제자로부터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혁할 수 있는 만능의 힘이 수여되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배틀파이트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존재로 검은 석판 모노리스를 통해 언데드에게 싸움을 재촉하거나 패배한 언데드를 라우즈 카드에 봉인하며 승자가 된 언데드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만능의 힘을 선사하는데 보드의 소장 카라스마 K의 해석에 따르면 통제자는 지구상의 생물들의 다른 종보다 우수한 존재로 지나고 싶다는 강한 사념이 결합해 탄생한 사념체라고 합니다. 己が進化だけを望む闘争本能、それら全てが融合してバトルファイトというシステムを生み出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어떤 생물의 시조도 아닌 53번째 언데드로 언데드 중에서 손에 꼽히는 강자이며 유일하게 다른 언데드를 봉인하는 능력을 가진 데다 복부에 갖춰진 언데드 라우즈의 라우즈 카드를 리드해 대응하는 언데드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보드가 만들어낸 파워드 아머를 장착한 전사들을 걷는 단어로 언데드와 싸워 카드에 봉인하거나 봉인한 언데드의 힘을 라우즈의 자신의 전력으로 삼을 수 있는 강화 전사입니다. 블레이드의 세계에 등장하는 보드 소속 가면라이더와 조커가 사용하는 특수한 카드로 라우즈 카드를 사용해 전투 불능인 언데드를 봉인하거나 봉인된 카드를 이용해 해당 언데드의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본작의 라이더들이 라우즈 카드의 효과를 발동시키려면 AP란 에너지가 필요한데 AP는 판타지 게임에 나오는 MP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AP를 전부 소비하면 직접 언데드를 때려잡아야 하며 AP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J, Q, K 카드 중 한 장을 라우즈해야 됩니다. 블레이드 세계관의 라이더 시스템에는 융합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융합계수는 장착자의 정신 상태에 의해 변화하며 분노나 강한 투지에 반응해 수치가 오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두려움이나 망설임으로 인해 수치가 저하되기도 합니다. 460。 문제는 적합 레벨이 너무 낮으면 장착자의 정신 속에 있는 공포심을 증폭시켜 장착자의 정신을 붕괴시켜버리고 장기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반대로 융합계수가 너무 높을 경우 장착자의 육체가 언데드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중에서 세계의 멸망을 막기 위해 켄자키는 킹폼으로 변신해 스스로의 몸을 혹사시켜 또 하나의 조커가 되어 배틀파이트를 재개시키는 것으로 세계의 멸망을 막아냈습니다. ハンデッド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のか。 블레이드 킹폼은 파이즈의 뒤를 이어 무패전설을 찍은 최종폼으로 최강의 언데드라 불리는 조커를 주먹 몇 대와 준 필살기로 기절시키는 등 본편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데다 극장판에서도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을 지닌 거대 사신 포틴을 단 일격으로 쓰러뜨리는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뭐 약화되기는 했지만 일격에 쓰러뜨린 건 맞으니까. 블레이드의 킹폼은 사실 상정 외의 이형적인 모습으로 본래의 킹폼은 카테고리 K의 힘만 빌린 강화형이지만 켄자키의 언데드 융합계수가 높아 변신 과정에서 스페이드 언데드 13마리와 융합해 현재의 킹폼이 된 것으로
이를 증명하듯 19년 뒤에 나온 갸렌과 랭겔의 킹폼은 가슴에만 카테고리 K의 심볼이 새겨져 있고 나머지 자리에는 다이아와 클로버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블레이드의 작품 정보를 찾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킹폼의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작중 최강의 필살기로 생각하지만 본 작품의 최강 필살기는 와이드 카리스의 와이드 사이클론으로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도 112톤의 화력을 자랑하지만 와이드 사이클론은 그보다 32톤이나 높은 146톤으로 작중에서 카리스는 해당 필살기로 킹폼의 장갑에 흠집을 냈습니다. 물론 이후에 바로 역으로 당했지만. 블레이드는 용도 3위 작품이 많은 헤이세의 2기 시리즈 중에서 희귀하게 4두 영미로 후반부에 고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초중반까지는 배우들의 발연기와 부실한 CG, 루즈한 스토리 전개로 라이더 팬들에게 졸작이라며 혹독한 평가를 받았지만 각본가가 교체된 중반부 이후부터는 소년만화식 스토리 전개와 성장한 배우들의 연기력 그리고 주인공의 희생이라는 영웅적인 엔딩으로 졸작이라 평가받았던 작품을 단숨에 명작으로 반전시켰습니다. 俺は運命と戦う。そして勝ってみせる。 2007년 1월 19일에 챔프에서 방영되었는데 전문 성우들이 녹음하여 초반부의 단점이었던 배우들의 뭉개진 발음을 듣지 않을 수 있었으며 대놓고 병맛 수준이었던 원판 오프닝 영상을 그럭저럭 분위기에 어울리는 영상으로 바꿔 방영했습니다. 블레이드의 주역 중 켄자키, 타치바나, 하지메는 이후 작품에서 자주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 타치바나는 아웃사이더즈에서 갸렌 킹폼으로 변신했으며 지오에 출연한 켄자키와 하지메는 라이드워치의 조커의 힘이 봉인되며 15년 만에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단 쿠로토가 등장하기 전까지 시리즈 최고의 밈으로 당시 신인이었던 주역들의 뭉개진 발음으로 인해 탄생했는데 대표적인 대사로 다띠아나장 온드르와 기탄 디스카 오레노 카라다와 보노보노다 모아이 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켄자키는 온드루 왕자님 또는 온드루 성인, 타치바나는 1화의 온드러를 가져와 다띠아나장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귀결된 논란이지만 방영 당시부터 몇 년간 블레이드의 진짜 2호 라이더는 누구냐는 주제로 말이 많았는데 갸렌의 2호 라이더라고 주장한 측은 변신체의 모티브와 상품화 순서로 갸렌의 2호 라이더라고 주장했으며 카리스를 2호 라이더라 주장하는 측은 극중에서의 비중, 주인공과의 관계성으로 2호 라이더라 주장했지만 현재는 2호 라이더는 갸렌, 서브 주인공은 카리스라는 쪽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흰색이나 밝은 색을 사용하는 모든 슈트의 고질적인 문제로 블레이드의 앞면부는 은색 부분 위에 투명 클리어 파츠가 한 번 더 덮어지는 구조로 슈트를 재도색한다고 해도 해당 클리어 파츠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 초기의 모습으로 되돌리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20주년을 맞이해 이너 슈트와 함께 본래의 은색 얼굴로 돌아왔지만 갸렌은 이쪽은 뭐 블레이드에 비하면 눈에 잘 안 띄니까 아마 괜찮지 않을까? 사실 이는 류키 TMI 때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파이즈 TMI는 해당 작품이 당시 20주년이었기에 히히 주제 20개로 맞춰야지 하고 늘린 거지만 블레이드의 경우에는 진짜 왜 늘어난 거냐? 심지어 이것도 최대한 줄인 건데 야 그럼 이후에 TMI 영상은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거야? 오늘은 이렇게 헤이세의 5번째이자 최초의 4두 영미 작품 가멜라이더 블레이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족하거나 추가하셨으면 하는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른 주제의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